3대 국회의원 선거. 영구 집권을 위한 사전작업. 이승만의 권력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번 했는데 3번, 4번 못할 거 없잖아? 52년 정치파동을 통해 얻어낸 발췌 개헌에 따르면 대통령은 1회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56년 임기가 만료되어 이승만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장기 집권을 하고자 했다. 때문에 54년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승만은 헌법을 합법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차지하는 걸 최대의 정치 과제로 삼게 된다. 이번만큼은 개헌 정족수를 꼭 확보하는 겁니? 이를 위해 이승만은 정당 공천제를 주장하게 된다. 정당 공천제가 뭡니? 정당마다 각 선거구별로 한 명씩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인물보다 정당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고 집권당은 보다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승만은 이런 정당 공천제를 통해 집권 여당이 가진 프리미엄을 10분 발휘할 참이었다. 54년 4월의 담화문이다. 일제 때 악질 친일파라도 일을 잘하면 애국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충성한다면 친일파라도 중용하겠으니 자유당으로 입후보해달라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공천의 전제 조건을 달았다. 먼저 개헌을 지지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는 각종 부정선거. 1. 곤봉선거. 당시 총선과 관련되어 곤봉선거라는 말이 나돌고 있었다. 경찰의 곤봉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었다. 곤봉선거의 일반적인 원리는 이랬다. 당시 시골에서는 경찰 지서 주임만 되어도 산골 대통령으로 군림하던 시절이었으니 정부에서는 각 지역의 지서마다 명령을 하다라면 곤봉을 찬 경찰들이 마을 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러한 협박을 했다. 야당은 반정부당으로 공산당보다 더 나쁘니까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너희 마을은 공산당 소굴로 본다. 알겠나? 점점점점. 너희 마을 표가 120표인데 야당 표가 만약 한 표 나오면 너희 부락에 공산당이 하나 있는 것이고 열이 나오면 열이 있는 것이다. 알겠나? 점점점점점점. 2. 후보 등록 방해. 54년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방해 공작도 가세했다. 조봉암의 사례는 이렇다. 조봉암은 원래 인천 을구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등록 서류를 도중에 탈취당하게 된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이후 조봉암은 눈치를 채고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등록하는 양면 작전을 시도하게 되는데 하지만 부산에서도 실패하였고 서대문 을구에서도 실패하게 된다. 특히 서대문 을구는 자유당의 실력자 이기붕이 출마한 지역이었다. 자유당은 조봉암의 등록을 막고자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유권자 100명의 추천장을 받아서 오셈. 그런데 100명의 추천을 받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번번이 경찰들이 회방을 놓았기 때문이다. 간신히 100명의 추천을 무사히 받았다고 해도 경찰들은 추천한 사람들을 협박해서 추천을 취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천서를 통과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 추천해준 게 맞음? 이봐, 몸살이는 게 좋을걸? 참다 못한 조봉암은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직접 선거위원회로 찾아갔다. 뭐가 자꾸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서명한 유권자들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있으니 잠깐 기다리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사만 1시간 이상을 끌어버렸고 결국 조봉암은 마감 시간이 지나 후보 등록을 못하고 만다.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님 실격. 3. 선거운동 방해. 자유당은 야당의 거두 신익희에게도 방해 공작을 펼쳤다. 경기도 광주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신익희는 경찰의 방해로 도무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들은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티끌 하나라도 잘못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잡아들이려고 했었으니 가령 선거운동원들이 산으로 올라가면 지금 산림령 위반했음. 선거운동원들이 술과 고기를 나눠 먹고 있으면 이 술 어디서 났음? 불법으로 밀주를 만든 거 아님? 고기는 어디서 났음? 가축 밀도살이 불법인 거 모름?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원들의 발을 원천적으로 묶어버렸다. 심지어 아무런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 젊은 운동원을 붙잡고 왜 아직도 군대를 가지 않음? 병역 기피죄가 어떤 건지 몰라? 이렇게 위협을 가했다. 결국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붙잡혀간 관계로 신익희는 서울 출신의 운동원들을 트럭에 태워 선거운동을 하고 밤에 귀가하는 희한한 선거운동을 펼쳐야만 했었다. 선거의 결과 자유당은 전국 203개 선거구 중 114석 56%를 차지하게 된다. 선거 결과의 사진이다. 비록 개헌 의석수인 136석까지는 22석이 부족했지만 무소속을 끌어들이면 충분히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굿! 이 정도면 잘했어. 이때 특이한 점은 김두한과 김영삼이 국회의원으로 첫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두한의 사진이다. 김두한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종로 을구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역시 종로하면 김두한. 당시 그의 경쟁자들은 김두한을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했었다. 1954년 종로 을구 선거 포스터이다. 김두한이는 소학교 2학년밖에 못 다닌 무식쟁이요 주먹대장입니다. 그러자 김두한은 이렇게 되받아쳤다. 유식한 사람이 국회의원 할 거면 차라리 전원 대학 총장으로 앉히십시오. 배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높은 집에서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잘 살았는데 이자들이 어찌 서민의 감정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가 하면 최연소 당선자로 경남 거제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한 26세의 청년 김영삼이 있었다. 중학생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책상 앞에 써붙여놓고 대통령의 꿈을 키워온 김영삼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웅변 연습이었다고 한다. 중학생 시절 김영삼의 사진이다. 정치가의 인기 생명이 말빨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네. 때문에 그가 연설할 때면 그가 사자후를 토할 때마다 청중들은 박수로도 모자라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한다. 이때 김대중도 무소속으로 목포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당시 김대중의 사진이다. 김대중은 승리를 자신했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회고한다. 노조가 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선하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타나서 자유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냐고 추궁해서 노조의 지지가 자유당 후보로 돌아서게 되면서 나는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김대중은 61년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만 당선 3일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 국회가 해산되는 바람에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최단명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분은 박정희랑 여러모로 악연이었네.